자, 예고해드린 대로 손수조 국민의힘 김문수 캠프 미디어 대변인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됐습니다.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김문수 후보가 이번 경선에서 이제 국민과 또 당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은 어떤 단순한 인물 경쟁보다 이제는 좀 당의 정체성, 이 방향성 이런 거를 좀 바로 잡아달라는 어떤 그런 판단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보면 오랜 정치 활동을 하면서 어떤 이제 보수의 우리의 그 기치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시장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꿋꿋하게 늘 한결같이 가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국민과 또 이제 당원분들이 이런 모습 그대로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좀 제대로 당의 정체성을 세우고 또 우리나라 역시 좀 이제 강하고 또 또다시 위대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조금 힘써 주십사 하는 그 판단의 결과로 당선되신 것 같습니다. 정체성 문제는 어떤 당원과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결정하면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경쟁률의 부분에 있어서요. 경쟁력의 부분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크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극복 가능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범보수의 어떤 이제 많은 빅텐트론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님만의 또 강점은 강점대로 살리면서 또 다른 많은 이 범보수 쪽에 있는 부분들의 어떤 분들 그리고 세력들, 가치들 이런 것들을 정말 한데 잘 모아서 하나의 힘으로 잘 모으는 과정이 앞으로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여전히 저희가 조금 부족하지만요. 또 여러 좋은 분들 모시고 또 여러 가치들을 함께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을 좀 뭉쳐 주십사 또 호소드리고 부탁드리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겠죠. 지금 빅텐트 말씀하셨는데 그거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단일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좀 요즘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조금 이제 불안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특히 당원분들 아니 이제 우리 단일화 어떻게 되는 거냐 걱정하시는데요. 11일까지는 늦어도 단일화 특히나 또 아름답고 또 감동을 자아낼 수 있는 단일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걱정 있으신 줄로 알지만 너무 우려 마시고 사실상 이 단일화라는 것이 얼마나 좀 예민하고 또 상대가 있는 것이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튀어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들이 막 달려갈 때 보면 서로 막 부딪힙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은 결국은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것은 이 민주주의를 하면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건전한 잡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우리는 한 방향으로 대한민국 강하게 위대하게 다시 세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방향은 그러나 이 당의 최종 후보는 김문수 후보니까요. 그럼요. 그 방식과 방향은 김문수 후보가 결정하는 게 맞죠? 어떻습니까? 그럼요. 이 당의 이제 최종 후보로서 절차를 거쳐서 당선된 후보 김문수 후보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께서는 지금 당 단일화를 위한 추진 기구도 신속하게 만들자라고 하셨고요. 또 한덕수 이제 후보님과도 빠른 시일 내에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김문수 후보께서 이 단일화에 대해서 경선에서 이제 승리를 하시고 난 전과 후에 태도가 변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전이나 후나 이 공정한 방식과 절차를 거쳐서 단일화를 하겠다는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고요. 다만 이제 그 조율하는 과정의 이제 시간인 것이죠. 어떤 룰로서 또 어떤 방법으로서 또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여론조사를 할 때 어떤 문구가 들어가느냐, 뭐 어떤 것을 질문을 받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견 조율인 것이지.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런데요. 당무우선권 있죠? 대표에게? 그렇습니다. 당원 당규 상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일각에서는 그거 당신이 가진 거 아니다. 당원 당규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까지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조금 안타깝죠.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사실상 당의 단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당원분들의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부분이라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말씀을 아마 이양수 의원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양수 의원님이나 또 이제 김문수 후보님이나 한덕수 후보님이나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당사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한 김문수 후보님과 한덕수 후보님 두 분 다 사심이 없으십니다. 뭐 자리 욕심이 있으셔서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예. 따라서 이제 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한민국 예. 속에서 국민께서 불러내신 후보시잖아요. 예. 사실 이분들이 언제부터 대통령 선거에 이렇게 막 목숨을 거시는 분들은 아니셨잖아요.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당사자 두 분께서 사심이 없으시다. 오직 대한민국 이 나라를 위해서 나서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두 분이 직접 만나서 말씀을 나누시면 생각보다 또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말씀드리고 지금 싶습니다. 손 대변인 당사자 두 분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요. 그 당사자 두 분이 약간 온도 차이가 커요. 무슨 얘기냐면 김문수 후보는 당연히 급할 게 없으니까 그렇겠죠. 지금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오늘만 해도 벌어지는 당사자 두 명의 온도 차이가 뭐냐면 한덕수 후보는요. 당장 만나자 3번씩 얘기를 했고 김문수 후보는 뭐 있어 보자 이런 거나 말 그 온도 차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두 분 다 빨리 하자는 워딩 계속 내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보시기에 또 이제 언론에서 또 보시기에 이미 승기를 잡은 것은 또 우리 김문수 후보고, 저는 감사합니다만, 또 승기를 잡은 후보시고, 뭐 승기보다 또 현실적인 위에 있으니까요. 분명. 당무 우선권도 있고 하니 급할 게 없어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이렇게 현실적으로 단일화를 해야 되는 또 어떤 절차와 시기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죠.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 책자를 뽑아내야 되는 시간, 그다음에 뭐 차량 준비, 옷 만드는 거, 기호 들어가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실무를 보면 또 이제 11일이라든지 또 그때는 시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 안에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한다. 빠른 시기에 해야 한다라는 워딩은 김문수 후보님이나 한덕수 후보님이나 지금 같죠. 손 대변인께서 이 속보를 못 보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채널 A에서 보도한 건데 25일까지 시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네네네네. 제가 그건 못 봤네요. 이건 언론 입장에서 어떻게도 해석되냐면요. 25일까지 끌고 가면요. 무소속인 후보는 고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실무적인 부분. 측입니다. 측. 물론 후보 본인의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25일까지 주장을 하고 이 캠프에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왜 모르냐면요. 사실 캠프 내에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스크리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것은 캠프 차원에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개인 차원일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글쎄요. 그 발신지가 어딘지는 저도 확인할 수가 없네요. 25일까지 가능합니까? 손 대변인 보시기엔 개인적으로? 저는 11일 내에 또 이 단일화라는 것이 이렇게 갈등을 겪으면서 어느 순간 극적으로 또 이렇게 메이드 되는 것이 또 단일화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11일까지는 아마 단일화가 11일까지입니까? 왜냐하면 당에서는 또 7일까지라고 자꾸 또 아닙니다. 7일 늦으면 11일까지 그렇게까지는 그 시기까지는 아마 다 완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으로서 궁금한 거는요.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한데 지금 자당의 후보가 뽑힌 지 지금 토요일 날 뽑혔죠. 최종 결정이. 근데 지금 이틀도 안 되는데요. 당의 중진부터 모두가 한덕수 후보한테 달려가고 막 오늘 지금 이제 의총 잠시 후에 있을 건데 성토회장이 될 것 같단 말입니다. 태도 바꾸지 말라는 식으로. 이거는 당의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것을 이제 압박한다, 성토회장이다 또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실상 단일화라는 정말 중차대한 정치적인 결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지금 이제 달라붙어서 정말로 이게 열과 성을 다해서 하는 어떤 격렬한 민주주의의 현장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 많은 분들이 이 보수의 범보수의 어떤 큰 결합, 그래야만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싸워볼 수 있는 어떤 힘을 기를 수 있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두의 열망은 같습니다. 들여다보고 세세하게 보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말들이 막 부딪히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사실상 지금 우리의 단일 대우로 단 한 가지의 목적은 정말로 이 입법 독재로서 그렇게 수십 번의 탄핵을 불사하면서 입법을 무너뜨렸던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부를 마비시켰던 그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맞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더 세우는 그 대의 명분에 있어서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다를 수 없다는 대변인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내에서 이 밖에서 보기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서 그런데 자당의 후보가 있고 무소속의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자당의 후보는 그 숱한 돈도 내고 경선도 거치고 뽑힌 후보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따 보시면 알겠죠. 성토가 아니라 그래서 성토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후보직 내놓으라는 식으로. 격렬한 민주주의. 예. 너그러우십니다. 이런저런 얘기는 나올 수 있죠, 당연히. 아니, 이런저런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게 계속 어떻게 자당의 후보가 있는데 의원들 다수가 저 무소속 쪽에 가서 이쪽을 후보 포기하라. 협상해야 한 단일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이번 이제 경선 과정과 전체적인 이제 그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단일화 얘기는요, 사실상 처음부터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나왔고 우리가 이제 범보수 단일화를 위해서 이 전쟁을 정말 싸워내야 된다라는 생각은 당원과 국민과 모두 함께 하고 있고 그 전제 하에 우리가 경선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단일화라는 것은 정말 상수로 우리가 상정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시일이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이제 우리 후보님과 또 이제 무소속 후보 어떻게 보면 이제 개혁 신당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총리까지 반명 연대로서의 이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이 명분 아래서 진행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단일화라는 것이 우리 당 후보와 한 당의 후보와 또 무소속 후보 또 다른 당의 후보가 이렇게 결집하는 것이 단일화이기 때문에 예정되었던 단일화 수순은 예정되었던 거지만 제가 뭐 그 질문에 답을 안 해서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냐면 단일화 수순 자체는 예정됐던 거죠. 그러나 자당의 후보가 그 어떤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노력을 통해서 뽑힌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 하자고 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어떤 절차인 것 같은데 왜 그 당에는 많은 다수 중진들이 떼거지로 몰려가서 저쪽 무소속 후보 쪽으로 단일화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도 잘못된 또 이제 그 생각이신 것 같은데 당의 많은 의원들이 한덕수 후보 쪽으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제 오해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 추진 기구도 세워지고 당 우선권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 오해인지 아닌지 며칠 보시면 아마 며칠 보시면 누구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그런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윤심 이른바 지금도 윤심은 작용하고 있습니까? 글쎄 윤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윤심은 작용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윤심이 작용한다기보다는요. 민심이 더 중요한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묻고 판단해야 할 것은 이 앞으로 이 중차대한 대선을 어떻게 이겨내서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져갈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지 그 말씀 주신 부분은 지금 우리에게 중차대한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게 당연한 말씀 같은데 아직도 윤심이라는 어떤 배경을 의심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건 없습니까? 지금 민심이 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단일화가 워낙 중요한 이슈라서 자꾸 여쭤보는데 그 단일화가 안 될 가능성 없습니까? 손 대변인 보시기에. 이건 무조건 됩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이제 당연히 우리 당이 그렇게 가야 합니다. 이 단일화를 반드시 아름다운 단일화로서 국민들께 정말 이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게 나서서 이 단일화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드려야만 우리 당도 살고 모두가 삽니다. 그런데 지금 당의 모습을 보면요. 일심동체가 되어 나가는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는 지금 당장 당을 탈당하고 당한테 어떤 배신당했다는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고요. 한동훈 후보도 지금 돕겠다고 적극 나서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의 어떤 일사불란한 선거운동이 되겠습니까? 치열한 경선이었고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해를 하고요. 하지만 이것은 시간의 또 문제인 것이고 결국은 하나의 방향성으로 또 원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이 사실상 경선의 과정에 있어서 국민 앞에서 당원 앞에서 정말 우리 이 범보수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모두가 일임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 저는 지키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한동훈 후보가 돕겠습니까? 지금 이제 보시기에 막 하루하루가 그렇게 그래서요? 보이시겠지만요. 제가 알기로 늦지 않은 시일에 함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동훈 후보도요? 그럼요. 홍준표 후보도요? 그럼요. 저랑 오늘 견해가 많이 다르시네요. 전망이 많이 다르신데요. 전 좀 파지티브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저도 뭐 대변인 말씀을 믿고 싶은데 너무 낙관적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내일 모레가 선거인데 지금 단일화 문제 가지고 부딪히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또 극적으로 또 완결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또 우리의 숙제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만약 한덕수 후보 지금 그러면 김문수 후보랑 한덕수 후보랑 단일가 될 것이라고 낙관을 하시니까요. 된다면 누구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오로지 정말 당원분들과 국민분들의 판단인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섣불리 그것을 판단하거나 먼저 선제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망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전망이 무조건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무적으로 굉장히 룰이라든지 문구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조율의 이유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오롯이 받을 수 있을까, 잘 판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쪽이라고 하면 아까 그 한덕수 후보 쪽에서는 여론조사도 아니고 아까 게스트분들 말씀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여론조사도 아니고 그냥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도 많다. 뭐 이러는데 그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한덕수 후보 측에서 양보를 바란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경선 같은 거는 또 없이 여론조사 같은 거 없이 절차 없이 합의에 의한 후보도 아니라 이걸 요구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혹시?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그래요? 한덕수 후보님 측에서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또 그것을 만약에 요구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럼요. 당연히 이제 단일화에 있어서는 국민과 당원분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그런 방법과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이 명분이 있는 것이지 뭐 일방적인 그런 단일화 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군요. 맞습니다. 합의에 의한 단일화는 있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양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군요. 그것은 김문수 후보님께서도 처음부터 공정한 절차와 공정한 방식에 의한 단일화를 말씀하셨고요.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 측에서도 어떠한 이제 그 국민과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특히 한덕수 후보 쪽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 없이 하겠다고 오히려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납득하실 만한 그런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단일화는 성사될 것입니다. 적어도 어떤 여론조사 방식이나 어떤 이런 경쟁적 방식을 통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건 대전제다. 그럼요. 그건 바뀔 수 없는 대전제다. 네. 여론조사 룰이나 이런 거에 대한 합의는 언제부터 시작하신지 혹시 들으신 게 없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계속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11일 날 얘기하니까 오늘이 며칠입니까? 지금 5일 아닙니까? 그럼 딱 일주일도 안 남아서요. 그러게 말입니다. 다들 이제 마음을 졸이시는데요.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실무적인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께서 단일화 추진을 위한 기구 설립을 말씀하셨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부분, 물밑 접촉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럼요. 제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뭐 제가 짓궂게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른바 김문수 후보의 침대 축구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소속 후보는 이 협상이 밀리면 밀릴수록 고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급할 거 하나 없다. 이래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고사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한덕수 후보를 고사. 한덕수 후보를. 오해십니다. 그래요? 오해시고 이제 김문수 후보의 워딩을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만 좀 봐주시면 김문수 후보는 절대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하신 적도 없고 그 애티튜드에 대해서 바뀐 적도 없으십니다. 딱 나오는 지금의 후보님 메시지는 공정한 절차와 공정한 방식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단일화를 한다. 라는 것이 정말 액면 그대로의 입장이십니다. 고사시킨다, 이렇게 한다는 걸 이제 보시기에 조금 이제 우려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오해입니다. 당무 우선권은 분명히 주장하실 거죠.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당연 당규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오늘 그 사무총장 임명에 있어서 이미 좀 어긋난 것 같아서요. 그 원칙에. 그 부분은 또 조금 이제 혼선이 있었는데요. 이제 장동혁 이제 사무총장 내정자분께서 스스로 이렇게 이제 고사하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어지러운 이 당 상황 속에서 인선을 지금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통합적인 모습으로 화합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이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상황 진행되면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수조 김문수 후보 캠프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